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수능 특강 맡게 된 이승혜입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 전에 OT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예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업 받은 것 같아 하는 느낌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그럼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기분은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에 그냥 퐁당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항수는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되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고요. 그렇죠? 요 정도 풀어야 된다는 거죠. 30문제. 이렇게나 많이? 그렇죠. 그리고 요 문제를 얼마 만에? 40분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은 것은 50점인데, 그렇죠. 여기서 하나 틀리면 1점 혹은 2점이 감점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해요. 그래서 보통 만점 받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는 있으나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를 중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풀이 소요 시간은 보통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건 지극히 선생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요 정도 풀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배분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문항수가 5문제, 16문제, 5문제, 4문제 정도 되는데요. 시간, 앞쪽엔 너무 많이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공부할 때는 저는 앞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 앞쪽을 활용해서 뒤에 문제를 많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 문제 5문제에서 우리 3분 정도를 쓰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그리고 16문제에서 28분.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5문제에서 4분, 4문제에서 5분 정도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선생님? 그렇죠? 바로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1번에서 5번은 발음이야, 그리고 문자가 뭐예요, 여러분? 한자죠. 그렇죠? 중국의 문자는 한자죠. 한자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가 5문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문제 절대 얕볼 게 아니더라랍니다. 왜? 5문제에서 또 유추가 가능해요. 어떤 문제들이?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문화, 문법 문제들이 다 유추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여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시켜드려요. 그 다음에 6번에서 21번, 여기가 바로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까 제가 28분 정도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22번에서 26번까지가 중국 문화 및 사람 등등의 문제인데요. 여긴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덜덜덜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읽혀지나 봐요. 그런데 자세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읽어보면요. 이것은 바로 문제 안에 거의 답이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낼 리가 없죠, 여러분. 즉 기본적인 중국의 수도는 그렇죠. 북경, 베이징,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은, 그렇죠, 한족.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족이 쓰는 말해서 한어라고 한다. 한유, 요 정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 말고는 그 이외의 문화 문제는 사실 거의 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심호흡하고 한번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문제는 맞추라 하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7번에서 30번, 사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1점 내지 2점,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혹은 4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사실 수업 시간에 요거 정말 중요해요 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나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법 OX 판단 혹은 단어 배열 문제, 문장 구조 문제 등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출제 유형까지 한번 분석해봤고요. 소요 시간은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OT는 정말 짧게 한 6분, 7분 정도로 끝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수험생 유형 분석까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하고 선생님이 좀 궁합이 맞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학생들마다 똑같이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가르칠 때는 저는 이렇게 단방향으로 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자, 자신의 수준, 취약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유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게시판에요. 선생님, 저는요 발음 영역이 부족한데요. 혹은 저는요 어법 영역이 부족한데요. 이런 학생들이 딱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하고 올린 학생들이 딱 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고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렇지 않는 유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그 학생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민에 빠졌어요. 나 이 학생이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가장 빨리 이 학생의 레벨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제가 항상 기출 문제를 좀 올려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긴 기출 문제를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걸 다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시간 내 그 최근 5년간의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세워라 내워라 하고 푸는 게 아니고 시간 내. 여러분 아까 제가 몇 시간이라고 했죠? 1시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40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40분 동안 딱 시간 재놓고요. 그 40분 내에 한 회 풀어내는 거. 40분 내에 한 회 풀어내는 거. 요렇게 최근 그 5년간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아마 자기의 그 평균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발음이고요. 어떤 때는 어법이고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풀어보면은 자기가 많이 틀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골고루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 영역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아는 분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만의 노트.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유형. 그렇죠? 몰라. 나는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 무조건 하고 보자. 어떤 것을 따라오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건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수능 특강을 그냥 기본 회화 수업으로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오는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 한 4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조금 가감하게 말씀드려요. 저야 여러분 수강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너무 좋죠. 기운도 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은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회화 수업으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1강만큼은 제가 한번 드릴 거를 권해드립니다. 발음 수업만큼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회화 수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수능 특강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수험생을 유형을 분석해서 조금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알아들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그렇죠. 뭔가 긴 말인 것 같죠, 그렇죠? 知之者 하면은 아는 자입니다. 不如 뭐뭐만 못하다. 好之者 好 선생님, 好 삼성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아닌데요. 하시는데 여러분, 저 글자는 好 두 글자 다 가능하죠. 두 음이 다 가능한데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활용될 때는 好
사성으로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업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 알았죠, 여러분? 好吃者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자는 그렇죠? 不如 뭐뭐만 못하다. 가장 멋진 사람이죠. 乐知者 즐기는 자. 그렇죠? 선생님 보세요. 지금 가르치는 거 너무 즐기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乐知者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좀 즐겨보도록 하자고요. 자, 수능 특강 강의 구성 일단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1강 그리고 2강은 여러분 교재와 관련 없이 발음과 어법 특강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요거는 알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강 이렇게 중간중간에 14강, 20강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긴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는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다 필요 없어요.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보다 어떤 자? 즐기는 자가 최고.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乐知者가 되자고요. 잊지 마세요.